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연경입니다. 미국은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최근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와 같은 소매업체들은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닌 사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저소득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스를 풀다.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현재 미국 경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바로 앞두고 미국인들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 물가가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전미 농민연맹이 최근 발표한 연례 조사에 따르면 10명이 먹을 수 있는 추수감사절 식사 비용은 평균 61.17달러로 작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64.05달러보다 4.5% 하락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만찬의 주 요리인 칠면조 가격은 5% 넘게 떨어졌고요.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진정되고 있다는 조짐도 보입니다. 미국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2%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9월과 8월에 기록한 3.7%보다 속도가 늦춰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인 3.3%보다도 낮았던 건데요. 가격 상승률 둔화의 상당 부분은 휘발유 가격이 5%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봐도 지난해 동월 대비 4% 상승해 9월 기록한 4.1% 수준보다 소폭 둔화됐고 2021년 9월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2022년 3월 시작한 40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한 기준금리 인상이 1년 반 넘어서야 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Food price inflation peaked at about 11% last summer. Inflation last month is the lowest reading we've seen in 2 years. So inflation is starting to cool, and that's a good thing. Of course, cooling inflation doesn't mean that prices are falling. It's just that they're rising at a lower rate.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선 어느 때보다 소프트 랜딩, 연착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에는 노동시장 과열과 때때로 불안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고통 없이 역전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해결된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통화 및 재정 긴축으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우리를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Our research team is the best in the business, and they've moved to the soft landing category, and they have to slow down the economy in the middle of next year. 그 경기 둔화가 얼마나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우선 소비 지출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is the thing that most influences consumers' willingness to spend, and their decisions on spending will have a lot to do with the level of uncertainty. So, for example, it's not just inflation, it's war. It's uncertainty about passing spending bills so the government can stay open. It's El Nino, the weather. It's credit card debt being at a high level for many households. The impact that's going to be happening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and will continue with the ten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going to have to start repaying their student loans. Just the uncertainty with people about what's going to be happening going forward. Some of that is about politics, but a lot of it is they don't know if this inflation that we're experiencing is going to continue or it's going to stop.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의 경우 지난 3분기 매출이 5.2% 성장했습니다.
총이익과 영업이익도 모두 증가했고요. 하지만 잠재적으로 우려스럽다고 꼽힌 건 소비자가 한 번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쓰는 평균 소비량이 1.5%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에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Walmart, which is one of the largest retailers in the country, the CFO mentioned one sentence that really scared the market. And he mentioned that in the last 2 weeks of October, they saw traffic and demand decline more rapidly. 이런 분위기에서 소매업체들은 매장과 재고 줄이기에 집중하고 동시에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렴한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비자의 지출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급격하게 진행된 금융 환경의 긴축으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문의 경제 활동에 압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비 투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내 설비 투자가 그 전분기 대비 0.1% 줄었는데요.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향후 경기나 은행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업 대출을 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행들의 대출 태도의 변화는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대출 총액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 대출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거기에 이미 진행돼 버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지급 부담 증가가 설비 투자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리 인상이 경기를 짓누르는 하방 효과가 기업 부문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년 이후 많은 기업에서 회사채 만기가 도래할 상황에서 상환 이후 새로 발급될 회사채에는 고금리가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상승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란 거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둔화되냐에 따라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Inflation will continue its stair-step down to about the 2.2% year-on-year change for the core PCE, th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reading that the Fed likes to look at. So between now and this time next year, our feeling is that we will be substantially lower. There could be a month or two in which we end up with flat readings. I don't really expect any backward movements, meaning uptick in inflation along the way.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경우는 이르면 내년 3월에라도 가능할 것으로 봤고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6월에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반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미국 경기가 잠재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거죠. We do see inflation coming down pretty quickly, pretty predictably, frankly. And as inflation comes down, the Fed maintaining rates where they are is actually becoming more restrictive through time. This is not a Fed that needs to become more restrictive if they're winning on the inflation battle, and they're seeing an economy which is starting to slow a little bit, which it is.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I do not see the Fed cutting rates at all in 2024. The expectation has been that we were going to see a dramatic slowdown of growth in the economy. But that is kind of hard to imagine right now, given the fact that in Q3, we saw GDP grow at 4.9%. So that means that we have to slow down. Not only do we have to slow down, but we have to slow down pretty rapidly to get cuts that soon. And I just don't foresee that happening at this moment. 12월 12일과 13일에 걸쳐 미국 연준은 올해 마지막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앞선 9월과 11월엔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에서 2회 연속 동결한 바 있죠. 12월 기준금리가 오르느냐 아니면 동결되느냐는 연준이 현재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